네, 안녕하세요. 이데아텍의 오준서라고 합니다. 긴 시간 앉아서 발표를 듣는데 저는 굵고 짧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늘 아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앞서도 많은 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IT 환경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디바이스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생산되고 있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원격 근무라는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무 방식도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라는 특정 저장 공간에 데이터가 모여서 그쪽에 접속하는 그런 사항도 현재 저희 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그 요소마다 보안의 어떤 위협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데아텍이 바라보고 있는 사용자 인증 부분은 여기서 해야 된다. 보안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저희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다양한 사이버 위협들의 출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더 기반의 사용자 인증, 그다음에 오픈 API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이제 고정된 PC에서 어떤 특정 시스템을 들어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다양한 디바이스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인해 원격 근무 환경이 되면서 인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요시가 되고 있고 이 단말이 있던 클라우드에 접속되기까지는 오픈 API라는 서비스 기반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다양한 환경이 존재함으로써 사이버 위협들이 다양하게 출현되었는데요. 결국 모든 사용자 및 단말기, 네트워크 제어 등의 감시 관리가 현실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디바이스를 쓰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이런 디바이스에 갖고 있는 뭐 IP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차단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럼 이 디바이스에 접속해서 이쪽으로 시스템에 들어오는 사용자가 누구냐? 결국 그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안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데아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그 차단 중점보다는 어떤 인증의 중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게 NIST라는 그 제로 트러스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어떻게 누락 없이 탐지를 하고 식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가식성 확보가 가장 키워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가식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아까 클라우드 접속까지 가기까지 한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오픈 API에 대한 인증인가부터 오픈 API 관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 장에 발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용자 인증이라는 저희 제품명 아이온패스를 중심으로 오픈 API 관리 플랫폼과 연동해서 구축한 사례도 좀 발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IAM이나 뭐 SSO 연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드 파티이기 때문에 이 구축 사례는 발표는 안 하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온라인 마켓에서 계정이 털리면서 많은 게 유출이 된 사태가 있었는데 결국 거기서도 뭐 얘기하는 거는 패스워드 리스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제로스터 관점에서 사용자 인증은 꼭 나오는 얘기가 패스워드 리스 방식으로 꼭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시사점이 패스워드 리스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연예인 클라우드 계정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외에 2단계 인증을 하는 게 안전하다 사용자 인증. 그다음에 이제 기사 트렌드로 보면 이제 사용자 인증이 패스워드가 사라진다는 등 이것은 생체 인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기사의 흐름에 기사 및 요즘 트렌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과기부에서 제로스터 관점에서 사용자 인증이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로스터 관점에서 사용자 인증은 무조건 생체 인증 중심으로 하라라는 게 과기부 보도 자료에 나와 있고요. 심지어 제로스터 제품이라고 얘기한 낙 제품에도 단순히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인증하라라는 얘기까지 한 예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웹메일 뭐 여러 가지 원격 접속하는 앞에서 뭐 VPN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VPN 접속하는 것도 단순히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2단계 인증을 하라는 게 점점 강화된 사용자 보안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그 국정원 보안 가이드에 보면 이제 기관마다 이제 점수 항목별로 점수가 있는데요. 그 패스워드가 몇 번 회 이상 틀리면 자동 일정 시간 지나서 풀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좀 개정이 바뀌어서 시간으로 자동으로 풀리면 점수를 못 받고 사용자 2단계 인증, 생체 인증을 통해서 풀어야 점수를 받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용자 인증 부분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사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저희 제품인 사용자 인증인 아이온패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파이도 인증, 파이도 1개월과 2개월을 동시에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이도의 약자는 패스트 아이덴티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나를 인증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빠르게 나를 인증하는 방법은 결국 그 속성 기반의 소유 기반과 속성 기반을 합쳐진 투팩터가 조합된 게 가장 보안 강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생체 인증은 속성 기반이고 늘 갖고 다니는 소유 기반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는 투팩터 인증이 생체 인증이 가장 보안 강도가 높다 해서 지금 사용자 인증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2단계보다는 파이도 인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아이온 패스는 생체 인증, 인증선 핀, 패턴 등 다양한 인증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도 생체 인증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가장 중요한 게 표준성입니다. 파이도에는 얼라이언스라는 협회가 있고요. 거기서 표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아이폰 등 제조사 포함해서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도 그 파이도 얼라이언스 권고하고 있는 표준대로 만들어야 서로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표준이 중요하고 앱이 O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표준성을 지키지 않으면 동작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규격대로 잘 만들었다면은 지금처럼 인증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도 인증서를 받은 제품이라고 표준성을 준수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간편하지만 보안성이 뛰어나는데 파이도 자체도 개인 키가 단말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과 서버는 PK 기반이기 때문에 키 매칭으로 인증돼서 처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가지 좀 더 보안성을 높인 게 뭐냐면 아이디 도용이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뉴스 스크랩에 나온 것처럼 대부분이 아이디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초 등록할 때
저희 인증 서버에서 일회성 발급 코드를 통해서 등록하는 절차를 가졌기 때문에 기존 아이디를 쓰고 있는 아이디를 옆에 사람 아이디를 알려서 등록할 수 없는 구조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파이더 규격보다 좀 자체적으로 보안성을 더 강한 기능을 추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공사례입니다. 저희가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교육부 디지털 원패스라는 사용자 인증 앱을 개발을 하는데 저희 아이온패스로 개발을 좀 하고 있고 4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나이스 플러스라는 데에 이제 들어가면 교육부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 별도의 교육부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창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저희 쪽 인증 서버를 통해 가입자가 다운받은 교육부 디지털 원패스 앱을 통해 본인이 설정한 인증 수단으로 인증을 해서 로그인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리스에서 각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간편 로그인을 이 교육부 디지털 원패스로 지금 붙일 생각에 있고요. 한 600만 명이 쓰고 있고 동시 사용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 큰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잘 오픈을 앞두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학 사례인데요. 카이스트라는 대학과 한세대학교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단계 인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친 후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친 홍길동 너가 맞냐라는 질문을 이제 푸시로 날리고 그거를 사용자가 인증을 하면 인증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TID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해서 내가 브라우저 상에서 인증을 요청한 그 TID 값이 여기 화면하고 푸시받은 화면에 이렇게 숫자가 내가 한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동일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화면에 보는 것과 내 핸드폰에 푸시로 온 이 TID 값이 맞으면 인증을 하면 로그인을 하는데 그 중간에 혹시 해커가 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면 이게 숫자가 다르면 사용자는 숫자가 상이한 걸 보고 내가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인증을 처리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지 않는 구조라서 TID 값을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내가 요청한 인증값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카이스트에는 구축한 사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나 공공은 이제 개인정보 취급 대상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붙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에 추가 인증을 하는 게 이제 법적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은 개인정보 취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2단계 인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증 서버 하나를 두고 개인정보 취급 대상자 쪽은 2단계 인증으로 클릭하는 형태로 구축을 했고 학생 쪽은 패스워드 리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디만 넣고 푸시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서 하나의 인증 서버로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축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기업인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이커머스나 기업은 이제 각 회사마다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TRN이라는 쇼핑 엔티하는 이커머스 쪽에 모바일 웹에 저희 쪽 아이온패스를 가지고 간편 인증 로그인을 시도한 거고요. 좀 많이 본 서비스 형태일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같은 앱을 실행하면 지문으로 로그인하듯이 TRN 쇼핑 모바일 앱에 저희 아이온패스 인증 앱으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적용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누젠 PMP라는 회사는 전자 계약이나 모바일로 전자 계약이나
그다음에 급여 명세서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 회사인데 거기서 일단 두 가지 간편 로그인을 했고 어떤 계약 전에 전자 서명 전에 한 번 더 하는 서명하는 사람이 홍길동 당신입니까라고 했을 때 생체 인증을 활성화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형태로 뉴젠 PNP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접속 이 아이디를 입력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사용자 인증이 제로스타트 관점에서와 그 다음에 나라의 그 과기부 보도자료와 비춰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 인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이데아텍의 생각이고 이런 관점에서 많은 저희가 레퍼런스와 경험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API 관리 플랫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특정 디바이스를 가지고 특정 인터넷을 통해 특정 공간으로 접속을 했을 때 당연히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는데 그게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오픈 API는 말 그대로 그 접속할 수 있는 API를 오픈했다는 건데 그러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지만 아무나 접속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오픈 API를 호출했을 때 인증을 해주고 인가를 해주는 것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인증 인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API를 호출했을 때 그 정보가 좀 개인 정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호출한 그 사용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2단계 인증을 해야 되는 요건이 공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적용 사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공공 부분 IT 시스템이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100% 전환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오픈 API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또 이 오픈 API를 생성해야 되는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개방에 따른 오픈 API 관리 플랫폼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리 플랫폼이 저희는 i1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브랜드는 i1 게이트웨이인데 크게 API를 중개하는 중개 모듈이 있고요. 그 API가 많아지면 실제로 API가 잘 동작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API를 생성해야 하고 배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관리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PI를 자동으로 레가시 쪽을 API를 자동으로 쉽게 노코딩으로 생성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인 API 제너레이터 별도의 제품 3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축 사례로 이제 삼성물산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물산은 현재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그 인터페이스를 REST API로 표준화하는 게 이제 사업 내용이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외산 제품하고 국산업체하고 이제 비딩을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확장성 어떤 중개, 관리, 생성이라는 이 3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모듈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삼성물산에서 저희 쪽으로 좀 선택해 주셨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공공 API 시스템과 그 포털하고 행안부 연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 공공 API 시스템의 인증 프로세스에 맞게 연동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저희가 제품이 선정이 됐고요. 지금은 그 앞단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과 연동을 하지만 API를 생성을 할 때는 API 젠이라는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초급 개발자분이 이틀 저희 쪽 교육을 받고 오픈 API를 2개를 일주일 만에 생성하게끔 하는 개발 기간 되게 짧은
개발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 쪽도 코로나 때문에 점점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도 비대면 서비스 확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채널들이 내부 쪽으로 붙을 때는 API로 붙게끔 돼 있고, 잘 아시겠지만 MSA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API가 기본이다 보니기 때문에 API를 관리해야 되고 생성해야 되고 잘 연계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이 비대면 컨시어지 채팅이라는 그 대출 상담입니다. 이게 새로 나오면서 저희 레가시 연계를 저희 쪽 젠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외부 연계를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는 저희 쪽이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이온 API 게이트웨이와 아이온 패스가 동시에 구축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적 십자에서 오픈 API 구축 사업이 나왔는데요. 오픈 API 구축 사업에서 가장 크게 봐야 할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API 접근을 누구나 해줘야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인증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API가 오픈돼 있다 보니까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량의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량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구조인가가 오픈 API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많이 검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API를 쉽게 생성할 수 있냐라는 게, 빠르게 생성할 수 있냐는 게 이 대한적 십자 헌혈 증서 유효성 재발급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를 생성하는 개수가 27개 정도가 됐고요. 구축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PI 젠을 통해서 27개 API를 워킹데이로는 한 2주 만에 만들어서 27개의 API를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사용자가 이 헌혈 증서는 되게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 포탈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주고 포탈을 통해서 이 API를 쓰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아이온 패스를 통해서 한 번 더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해서 그 API를 호출해 갈 수 있는 구조로 현재 대한적 십자는 구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대한적 십자가 상당히 좋은 융합 모델 사례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도 지금 많은 공공기관이 이 서비스 모델로 많이 검토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API에 대한 인증 인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 인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보안 관점에서 대한적 십자가 많이 검토를 했고, 여기도 또한 외산 업체하고 붙어서 저희가 수주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축 사례 또한 게이트웨이와 저희 아이온 패스 간 융합된 모델인데요. TRN 쇼핑 엔티라고 아까 아이온 패스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쇼핑 엔티는 이커머스 사업자인데요. 뒷단은 MSA 구조로 되어 있고 API 구조로 되어 있고, 그 API를 등록 관리 해야 되는 것은 저희 게이트웨이 쪽에서 맡고 있고, 외부망에서 붙는 홈쇼핑 사용자에 대해서는 모바일 쪽이나 아까 간편 인증을 통해서 쉽게 간편하게 로그인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동은 안 돼 있지만 향후 그 모바일 쪽에서 결제를 할 때 그 카드 결제 전에 아마 하는 사람이 당신 홍길동이 맞습니까라는 취지에서 저희 생체 인증을 한 번 더 인증을 한 후에 결제하는 형태로 프로세스를 지금 추가로 하려고 지금 TRN에서는 좀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TRN 쇼핑 NT도 상당히 많은 좋은 사례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패스워드 리스 방식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좀 초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용자 인증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로서스 관점에서는 맞다고 본다. 왜? 뭐 낙이든 뭐 VPN이든 결국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쳐야 되는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나 과기부에서도 나오는 현재 보도 자료도 생체 인증을 우선적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대면 서비스든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은 API, 오픈 API로 구축이 되는데 이 API에 대한 보안도 중요해진다. 그게 사용자 인증하고 같이 묶여서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